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78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기분 좋은 날입니다. 제가 이 다이어트 드디어 최저 몸무게에 도달한 69.4kg에. 와, 야하다. 예? 앞에 숫자가 좀 야할 수 있는데. 너무 근데 헬스케졌어요. 이제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더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은 아주 가뿐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가 날았는데 우리 네버엔딩 스토리는 좀 이렇게 가벼운 코너예요. 여러분들 뭐 정치 얘기 이런 이슈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제일 무겁네요. 그렇죠. 몸무게로 제일 무거운데 이렇게 좀 산뜻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프로니까 여러분들 좀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왜 정치 얘기 안 나와 이러지 마시고 정치 얘기는 다른 우리 새날에서 수많은 코너가 다 그런 코너예요. 그래서 요거는 하루 여러분들 지친 마음을 좀 쉬고 우리 또 새날 가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냥 근황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진행을 하고 있는 개그맨 김일희고요. 자, 제 왼쪽에는 우리 네버엔딩 스토리의 우리 프랜차이즈 스타 우리 오사충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계셨죠? 오사축입니다. 왜 아살라마이쿰 해요? 네. 뭔가 좀 뭐 얘기할 것처럼 하다가 뭐가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뭐가 나오겠구나 했는데 너무 심플하게 끝내시네. 예, 뭐 얘기를 하려다가 네. 얘기하면 욕먹을 것 같아요. 아니, 괜찮아요. 얘기해 보세요. 하루 이틀 먹는 것도 아니고. 나경원 씨라고 해야 되나? 네, 씨죠. 나경원 씨가 그 서울시장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네. 엄마가 네. 그거 보고 뭐라고 했는데 네. 참 방송에서 그래요. 예. 뭐 나경원 씨가 뭐 발랐다 뭐 이런 거. 좋은 얘기는 아니셨나 보죠? 저 도그녀는 뭐 또 쳐나왔냐고 이러더라고요. 어머니께서도 연세가 네, 어머니가 그랬어. 내가 그러게. 어머니는 원래 약간 저기 그 보수 쪽에 계신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경원은 정말 싫어요. 그래서 그러구나. 우리 어머님의 개인적인 그 의견. 네. 예. 어머님의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어쨌든 어머니 그 또래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어머니들은 그 약간 좀 그 또래분들이 네. 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들 하시니까. 그렇죠. 네. 네. 어서진규님께서 또 이렇게 또 우리 또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된 아주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싫어하는 거. 네. 자, 그리고 그 왼쪽에는 자, 어머니보다도 더 나경원 씨를 싫어하시는 우리 마차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오늘 뭐 모자가 아주 또 인상적이네요, 우리. 네. 마차님께서. 모자가 몇 개나 있어요, 집에요? 많이 있습니다. 몇 개 정도 대충 숫자로 얘기하면은. 안 세봤어요. 30개. 아니, 그 정도는 많지 않아요. 그 정도까지 아니에요? 10개는 넘네요, 그러면. 10개 넘는 것 10개? 같아요. 그 정도 많은 거 아닌데. 나 2개 있는데. 그래요? 오사충기는 몇 개 있어요, 모자? 저는 3개 정도 있는데 어느 날 이거 모자를 안 쓰게 돼서 예, 그래서 있는 거 다 줘요 남을. 예. 그래요? 한참 있을 때는 한 30개 정도가 그렇죠. 있었어요. 보통 남자들도 요즘에는 모자 많이 쓰고 다녀서 예, 보통 페이스북 캡 한 10개씩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마차님 많은 게 아니니까 좀 더 사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죠? 네. 네, 별일 없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더 싫어하는. 네. 나경원 씨를 더 싫어하는. 점점 강도별로 다 모인 건가요, 지금? 글쎄요, 이렇게 순서가. 비교하기가 힘드네요. 네, 어때요?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나요? 어떻게?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원래 2월 달인데, 예. 저도 요즘 누굴 예전에 좀 이제 습관이 됐나 봐요. 이것도 예전보다도 요즘에는 어디 돌아다니면 카페도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고, 네. 식당에 가도 이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설거지가 죽을 뻔 봤어요, 진짜. 요즘 사람 많이 오시죠? 설거지 9시에 이제 젓가락 놓고 나가는데 12시 반까지 했어요. 저녁에. 설거지를. 그러니까 몰려오고 몰려가니까 이제 이게 힘든 거구나. 전투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주가 늦게 나오면 엄청 화를 내요. 내가 8시에 왔는데 1시간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예. 치즈닭발 늦게 나오면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먼저 막 예약 전화를 걸어게 난주 먼저 시켜놓고 와야겠네. 특히 그 한신포차가 닭발로 유명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 닭발하고 해물떡볶이. 당분간 그냥 메뉴를 몇 개만 그냥 미리 만들어 놓고 떡볶이집 아줌마처럼 미리 떡볶이하고 몇 개 만들어 놓고 오면 그거 퍼갖고 줘요 그냥. 한 바가지고 시간이 없는데 요즘에. 그거 막 코매어가지고 막 기침하고 막. 그러니까 나도 빨리 이제 서울도 한 10시까지만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10시까지만 해줘도 좀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좀 주말에는 제가 않을까. 또 네. 페인트 칠 약속이 있습니다. 진짜? 어디 나 그거 봉사활동이 배우고 아니면 싶어. 네, 워터 베이스. 근데 오일 베이스는 못 하고 뭐라 그러지? 그거 나무에다 바르는 거? 수성 페인트? 예전에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 알바 12만 원짜리. 예.
아, 싸게 받네요. 원래 아, 그 그래요? 단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페인트, 우리 형이 페인트 가게 하잖아요. 페인트 전문이죠. 뺏기는 칠하는 것보다 네. 옆에 이렇게 그 단돌이, 비닐로 단돌이 그게 해주는 정말 사람. 그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아, 뺏기라고 하면 좀 미안하네. 아니, 그쪽 제가 오래 해봤잖아요. 그거 네. 해보고 저 자격증도 있어요. 오, 그래? 그렇습니까? 도장 기능사 자격증. 그래요? 아,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능사가 3개가 있어야지 단종 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큰 공사 입찰도 하고 그런 건데. 나도 하고 싶어. 그래서 일단은 어렸을 때 우리 집 페인트 하니까 야 우리 가족이 3명을 모아야 되잖아요. 3명 있어야지 무슨 사업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다 따라 엄마가 알려줄 테니까 하고 엄마한테 다 배워가지고 다 땄어요 식구들이. 야, 나 오일 베이스는 네. 진짜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게 살짝 흘러내려도 이게 떡 져가지고. 유화와 수채화의 차이 아닌가? 그런가요? 그래서 그 롤러질을 잘해야 돼. 그 롤러질이 쉬워 보이는데 막상 그거 우는 거 눈물 자국 예, 나는 거라고 하는데 그게. 그거 없애는 거 만만치 뭔가 않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표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네. 아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그거 사고 나서 눈물 자국 났을 때 주인이 돈을 안 줘요. 아 슬픔 표현하신 거군요. 예. 그 슬픔의 대가가 바로 이겁니다 하면서 돈을 적게 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오선친기님께서 아주 적재적소에 얘기를 잘 꺼내셨어요. 페인트 얘기. 그렇습니까? 왜냐 오늘 주제가 파란색 대 빨간색이잖아요. 맞다. 파란색 대 빨간색. 그래서 색깔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뭐 정치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파란색과 관련된 이야기, 뭐 파도, 하늘, 바다 다 되고요. 빨간색 관련된 거 뭐 불 얘기, 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뭐 거짓말 얘기, 뭐 빨간색 비디오 얘기, 뭐 다 나오니까 여러분 기대 비디오. 많이 해주시고. 자, 그럼 한번 정해볼까요 순서를? 최첨단 시스템. 네, 최첨단 시스템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1번이네요. 1번. 제가 2번입니다. 그러면 저는 1번. 3번입니다. 3번. 제가 4번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 대 빨간색인데 참 이 색깔에 대해서 저도 막 진짜 뭐 하다 보니까 주제를 뭘로 할까 생각해 보다 보니까 색깔을 얘기를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뭐 서울시장 선거도 있고 한데 보면은 이제 뭐 민주당 대 뭐 국민의힘 이렇게 또 보면 색깔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색깔이 뭐예요? 핑크. 아 핑크. 거기 뭐 여러 개 섞어놨더라고. 나는 예, 지금도 그렇구나. 가끔 가다가 색깔을 잃었어. 한나라당 그런다니까. 저도 그래요. 지금도. 한나라당 때가 파란색, 하늘색이었어. 하늘색. 그 당시 하늘색이고 지금 민주당은 약간 진한 밝은 파란색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뭔가를 느낄 때 색깔이 딱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보니까 파란색이야. 그렇죠. 없고 LG는 보니까 또 빨간색이야. 그러니까 기업들도 보면 그 주는 이미지 색깔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랄까 하다가 일단은 그 빨간색을 저는 딱 보면 일단 이 빨간색이 그러니까 파란색은 좀 차분한 느낌이 있어요. 보면 차분하고 좀 안정적인 느낌. 빨간색은 뭔가 좀 흥분하고 좀 위험 경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뭐 코로나도 보면은 우리가 모양 이렇게 보면 빨간색으로 표현하잖아요. 코로나 그 바이러스를 빨간색 표현하고 또 백신은 보면은 약간 파란색 바탕에다가 백신 약을 딱 놔요. 뭔가 그 맞으면 건강해질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이렇게 뭔가 딱 대비되는 이 구도가 참 저는 좀 재밌다고 생각을 들었는데 좀 이 빨간색은 일단은 저는 이 좀 저를 흥분하게 하는 색깔이 아닌가 이 생각을 많이 해요. 빨간색 자체가. 10kg 기념으로. 네. 어렸을 때도 제가 가만히 보면은 이 어렸을 때 이 빨간색으로 뭘로 흥분했냐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는 이 산타 할아버지 때문에 좀 흥분했던 것 같아요. 아 콜라 맛. 예? 콜라 맛 산타. 콜라 마사 아니라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그 어릴 때는 이제 그게 약간 되게 묘한 그거 기분이란 말이에요. 아기 때는 이 산타 할아버지가 빨간색 옷을 입고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는 이 기대가 되게 큰 나한테 흥분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다가도 이제 12월쯤 다가오면 뭔가 좀 이제 말도 좀 예쁘게 하고 뭔가 좀 경건하게 좀 보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저는 산타 할아버지를 한 번도 못 만난 거예요.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진짜로. 어렸을 때 원래 보통 근데 보면 이제 지금은 이제 알죠. 코스튬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빠들이 보통 예. 아빠들이 이렇게 해서 다 해갖고 산타 할아버지처럼 이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걸 안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도 안 했는데. 한 번도 안 하시고. 근데 이제 나만 했구나 나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있는 집이에요. 안정적인 집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또 자식한테 하고 어렸을 때 하잖아요, 그죠? 예, 그거 물려주고 그러잖아요 그 옷을. 예.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친구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이제 크리스마스 딱 지나고 나서 만나면 물어본단 말이에요. 애들이 막 선물들을 꺼내잖아요. 그때 막 하면서 뭐 장난감 막 꺼내면서
야, 산타 할아버지가 이거 주고 가셨다고 막 해요. 무슨 애들 옆에 있는 애들 꺼내. 아, 이거 서울 사람들은 다르구나. 왜 거기는 안 그래요? 영도에서는 크리스마스면 추운 날이지. 문화가 없어요. 아니 뭘 하는 가면 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죽어요. 어린애들한테 잘못 둘러싸이면 진짜 죽어. 우리 진짜 동네에는 죽어. 그런 거 없었어요. 아, 그냥 크리스마스 이브나 크리스마스는 TV에 나오는 날일 뿐이지 우리 동네에는 그냥 아무것도 저는 없어요. 아니 배트맨 코스튬도 있어. 요즘에는 배트맨. 근데 어렸을 때 보면은 막 그 어린이 그때 뽀뽀뽀가 인기가 많았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왕명은 언니. 모이자 놀이하자. 보면은 막 거기 뽀뽀뽀 아저씨들이 네 크리스마스 날 산타 할아버지 오실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 친구들 그때 만나요. 산타 할아버지 꼭 보세요. 뭐 이런 거 하면 막 기다린단 말. 그 한마디 듣고서는 알죠. 근데 그거는 교회나 성당 다니는 친구들한테는 되는 건데 저처럼 절에 다니는 애들은 네. 어차피 산타 할아버지는 절에 다니는 애들한테 안 오신다. 그래요? 종교 차별이 있었어요. 나 그래서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한 번도 산타 할아버지를 기대해 본 적이 없어. 그게 그거네. 하느님이 생일이네, 그치? 예수님 생일, 예수님 생일. 예. 그다음에 여기는 부처님 생일은 또 그렇고. 항상 예수님 소외된 생일이구나. 크리스마스. 하느님 생일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 무슨 뭐 소림사라도 오겠지 부처님. 소림사라도 기다려 보세요. 항상 슬펐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애들이 막 선물 꺼내 그러면 나는 안 받았잖아요. 근데 또 자존심은 있는 거야. 받았는데 오늘 깜빡하고 안 갖고 왔어. 근데 너무 그게 초라한 거야. 이게 나중에 생각해 보면 더 그 기분이 안 좋더라고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산타 할아버지가 안 계신 거였구나. 우리 아빠들이 고생을 하는 건 나중에 깨달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원망이 이제 아빠한테 가는 거야. 우리 아빠는 왜 이런 거 안 하나. 그래서 그렇게 됐고 어렸을 때는 이제 그게 나한테 약간 저는 흥분도 되고 좀 자극되는 요소였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성인이 되면 이 빨간색 중에서 이제 이 빨간 책 있잖아요. 빨간 책. 그렇죠. 네? 이 빨간 책이 빨간 책, 제가 이제 저희 초등학교 때 저는 뭐 한 번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중학교 때 이렇게 이제 애들이 이제 빨간 책을 봐요. 근데 겉에 표지가 빨간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야한 책인데 그 사진이 조금씩 중간에 들어가 있고. 플레이보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플레이보이 말고요. 그 약간 이제 소설 같은데 야한 소설 같은 건데. 그치. 황홀한 사춘기. 야한 소설 같은 건데 옆에 이제 중간중간에 사진이 나와요. 사진이 나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은 뭐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설하고 만화하고 이제 섞여 있는 이제 그런 건데 예전에는 제가 기억하는 제일 그 인상적인 작품은 혼자 뜨는 달이라는 소설이 있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진짜로요? 혼자 아니, 뜨는다? 혼자 그거 뜨는 라디오에서 광고 많이 했던. 황홀한 예. 사춘기. 엄청 야했거든요. 그래요? 그래? 그거 뭐예요? 문학 작품이에요, 뭐예요? 아니 제목이 우리가 보던 제목보다 너무 순수한데. 우리는 그런 제목이 아닌데. 제목은 그랬는데 그게 이제 서점에서 판매하는 야한 소설 중에서는 가장 야한 소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이제 우리 저기 그 서점에서 안 파는 거 있잖아요. 비매품. 청계천 이런 데. 그리고 야한 그런 책이 돌아 있어요. 그래갖고 그 소설이야. 막 야해. 막 문제 보다가 이제 몇 장을 읽으면 이제 사진이 한 장씩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몇 장 또 읽으면 또 사진이 하나씩 나오는데 그게 처음에 봤을 때는 그 집중력 어마어마하게 몰입이 돼요. 이게 진짜 막 너무 궁금하고 이야기가 막 재밌으니까. 그래갖고 그때는 이제 그거 한번 보고 나면은 그게 며칠 그 사진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잠을 못 자. 그거 애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그걸 이렇게 막 돌려보잖아요. 돌려봐. 시험 보기 전날 그 책 하면요. 네. 공부 못 해요. 못해요. 안 돼. 안 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한번 반 애들이 한번 싹 돌고 나면 처음에 누가 새 책을 갖고 왔는데 나중에는 막 뭐가 찢어져 있고 막 뭐가 묻어 있고 막 그래. 지저분해서 만질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 흥분. 그때는 참 그런 성적인 게 참 흥분이 많이 됐구나. 난 진시황도 야한 게 있어요. 진시황. 야한 거. 미쳐. 공부 못해요. 그것 때문에 나 공부 못한 거. 막 손효경 이런 거. 손효경은 모르겠어요. 손효경도 읽어봤잖아요. 그게 이제 그게 읽는 책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뭐가 그런 그 기술이 담겨 있어요. 책에 이렇게 하여라. 그러면 글로 배웠구나. 무슨 소림사 무술책처럼. 어쩜 글을 그렇게 맛깔나겠어요. 그렇지. 이 밤일에 대한 무술책이에요. 무술책. 그러니까 손효경이 약간 그렇게 보면 돼요. 18기. 그렇죠. 밤일에 대한 무술책이다 보면 되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니까 이제 비디오 테이프가 나와요. 비디오 테이프. 빨간색 비디오 테이프인데 애들이 이제
그때 뭐 이상한 제목 뭐 젖소빈 바람남네부터 이런 거 나오고 돌아다니지만 애들이 이제 그 청계천이나 세운상가 가가지고 이제 그 약간 야한 거 더 야한 거 제목 없는 거. 포르노물 이런 거 갖고 와요. 갖고 오는데 이제 이거를 애들이 이제 그거를 누가 한 명이 구하면 반에서 이제 그걸 돌려보잖아요. 예. 반에서 돌려보는데 선생님한테 걸리면 안 되잖아. 선생님 걸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굴에 웃음이 나오죠. 그렇죠. 제목을 이제 약간 이제 국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언어 영역으로 써놔요. 그 겉에 페이지를 언어 영역. 그러니까 뭔가 전원일기, 뭐 사건 반장, 뭐 그러니까 이런 마치 거. 그 교육 비디오 돌려보듯이 언어 외국 거 있잖아. 외국 거 서양 거는 외국어 영역으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선생님이 이거 틀어보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야. 갖고 그렇게 와가지고 반에서 막 이렇게 돌려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거 보면은 항상 이제 주변에 이런 거가 좀 빨리 눈을 띄는 애들이 있어요. 그 신진 이런 문물. 빨리 눈을 떠서 알려주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애들은 이렇게 순진하게 이제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이러는데 이런 거를 빨리빨리 어디서 배워갖고 와가지고 특히 주변에 사촌 형들이 많거나 이런 애들이 빨리 배워요. 남들보다 성숙해. 그래서 그런 자료 같은 것도 많이 갖고 와서 자기 이제 친구들한테 하나씩 뿌려주면서 이제 쾌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고스톱도 배우고 또 그 친구가 이제 그런 테이프도 이제 같이 보고 예전에. 근데 예전에는 그게 있었어요. 이 친구가 나중에 막 되게 막 야 대박이다 이번에 한번 모여라. 근데 그때는 되게 대박이라는 거여서 야 왜 대박이 했더니 야 이번에 6시간짜리라는 거예요. 6시간이 어떻게 나와? 근데 그 당시에 비디오 테이프를 이렇게 무슨 뭐 압축으로 해가지고 가면은 그게 보통 90분, 120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6시간까지 나올 수가 있대요. 근데 그거가 테이프 하나인데도 6시간을 우리가 거기서 진짜로 6시간을 진짜 이렇게 보다가 눈에서 지나겠다. 쥐가 나도록 뭔가 무슨 뭐 어디 대학원 연구생들처럼 계속 보면서 아니 고등학교 때 시험 끝나고 친구네 집 가면 진짜 6시간 더 봤어요. 봐요. 그 집중력이 장난이 아니라니까. 호기심과 집중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보는 거야. 그러고서 이제 그때는 요런 거에 또 왜냐면 그게 또 귀했어. 그러니까 그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니까 또 쉽게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어떻게 누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봐야 되는 거였어요. 그걸 직접 그려주거나 만들어주는 친구는 없었어요? 그 당연히 정도까지는 있었지. 우리 학교에 되게 했던 애.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니까는 실제 동네 친구나 동네 뭐 선생님 안 그러면은 그 우리 동네에서 그 인기 있는 여학생 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직접 이제 그러니까는 5컷짜리 10컷짜리 만화를 그려줬어요. 야한 걸로? 예. 아니 그거 진짜 대박이었어요. 그거. 아니 남학생들 남자 고등학교 책상 위에 그거 안 그려 있는데 없었지 않아요? 아니 그래? 아니 뭐냐면은 그려. 그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치? 어떤 데는 우리가 한 학년마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배들이 썼던 책상을 써야 되는데 보면은 그 조각하려 파일이 있어요. 뭐 팔아 뭐 이상한 거 내가 책피다가도 깜짝 놀라는 거 팔아요. 그래서 야 이거 뭐야 이거 원래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여기 이 책상을 쓸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 뭐 팔아 너무 심하게 팔아. 하여튼 그런 것도 있었고. 하여튼 그때는 이제 그게 오로지 관심사야. 그리고 뭐 알잖아요. 학교 이렇게 오면 등교해 갖고 딱 오면은 칠판에 누가 이렇게 남자 성기 크게 그려놓고 뭐야 남자끼리 있는데 뭐야 남자끼리 남학교인데 남자끼리 있는데 굳이 또 남자 거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손재주 있는 애들이 디테일하게 그려. 디테일하게 그려. 근데 그게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이게 막 그려놓은 것보다 디테일하게 그려놓을수록.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웃긴 거야. 맨날 남학교니까 좀 여성용을 그려놓지. 굳이 또 여기서 남성용을 그려놓냐. 그래서 이게 좀 그때도 그랬는데 하여튼 그때는 이제 그게 좀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약간 저를 흥분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이제 좀 이제 나이가 들면서 흥분되는 거는 이제 이 주식이 흥분돼 빨간색이잖아요. 이 주식이 내가 이게 진짜 우리 어머니가 일단 우리 어머니 그때 얘기 한번 했잖아요. 주식 멘토. 주식으로 어머니가 돈 좀 버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 걸 내가 계속 본단 말이에요. 보다 보니까 이게 위험한 주식인데 바이오 주식은 위험하긴 한데 뭔가 알죠? 막 갑자기 막 올릴 때 그 주식 거래량이 막 폭발적으로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데서 조금 까먹었으니까 여기서 잠깐 한 3% 정도만 딱 먹고 바로 나와야겠다 해가지고 딱 엄마가 어차피 이걸로 수익이 났다고 하셔서 그래서 나는 딱 들어갔거든요. 내가 사고 나서
10%가 떨어지는 거예요. 야, 그래갖고 아씨 너무 불안한 거야. 안 되겠어. 그래서 나왔어요. 검은 난 어차피 바이오 주식이 신뢰를 안 하거든. 그래서 손해 바로 보고 나왔어? 나왔어. 네? 바로 나왔어? 손해 보고 나왔어요. 이틀 동안. 다음 날은 그러니까 첫날 6%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은 괜찮겠지 하고 다음 날 더 또 7%가 떨어지는 거여서 더 샀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나왔어요. 못 견디겠어. 왜냐하면 바이오 주식이 너무 막 10배씩 이렇게 올리는 주식들은 하루아침에도 언제 폭락할지 모르거든요. 겁나 쫄아가지고 나왔는데 하고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이거 왜냐하면 이제 어머니가 이거 주식 이거 갖고 계시니 걱정이 되니까 엄마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사셨던 거. 나는 저기 이틀 전에 정리했지. 예? 아 내가 샀다는 얘기 속상해 하실까봐 엄마 말 듣고 내가 샀다고 내가 사서 손해봤다는 얘기 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좋다 그거 괜찮아 뭐 여유 있으면 해보든지 뭐 이렇게 했지 뭐 나로 꼭 사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아 예 하면서 나는 그냥 차분하게 끊었어요. 차분하게 끊고 일단은 엄마가 이제 주식 정리하고 이제 거의 이제 손 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이제 왜냐하면 엄마의 이제 노후 자금이 걱정이 됐는데 일단은 손 띄게 하고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이 주식을 이게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있어요. 이제 너무 이제 이 안전한 주식들은 조금씩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크게 안 움직여 하루에도 찔끔찔끔 움직여. 특히나 제가 옛날에 샀던 거 있어요. 돈이 많이 묶여 있는 거. 그거가 이제 본전이 됐어요. 드디어. 남들 막 몇십 %씩 올랐는데 드디어 본전이 돼가지고 지금 그거 보면서 이제 마음이 되게 편해졌고 이제 애들 만날 때도 이제 맨날 개그맨들도 누구 만나면 애들도 이제 다 주식에 관심이 많은 거야. 얘기하다 보면. 뭐 하다 보면은 뭐 샀다, 뭐 하면 뭐 샀다, 뭐 하면 뭐 샀다 하면 내가 상황으로 보면 정말 이게 옛날에 그러잖아요. 맨날 너무나 주식 안 할 것 같은 사람들도 하면 뭔가 위험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야 이제 막 그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주식이 완전히 폭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해탈을 해요. 뭔지 알죠? 전에 안 봐. 이야기했잖아요. 알죠. 완전히 해탈을 돼. 그냥 예. 떨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아. 오히려 처음에 야금야금 처음에 막 뭐 50만 원, 100만 원 손해 볼 때는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000만 원 이상 손해 보잖아요. 사람이 멘탈이 나가면서 뭐 하다가 전액을 날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감자 이런 거 되는 아니 상폐됐다 그랬잖아. 상패됐잖아요. 세상을 다시 보는 눈이 띄어져 이렇게 탁 그러면서 세상 내가 그동안 몰랐던 세상 있잖아요. 뭔가 세상이 매트릭스처럼 보여요. 매트릭스처럼 보이면서 그게 바로 제3의 눈이라고. 이 세상이 내가 다른 세상인가 여기는 또 다른 세상인가 이렇게 하면서 푼돈에 연연하지 않고. 연연하지 않아요. 근데 인자해져 오히려 해탈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주식이 나를 요즘에 좀 많이 흥분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좀 우리 주변에 우리 개그맨들이나 누구 만나보면 이제 정보를 얻는 것 중에 요즘에 이제 빨간색 좀 흥분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이제 그 개인 스토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이거를 이제 해보라는 제안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마 관심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기가 그 스토어를 네이버 스토어를 다 낼 수가 있어요. 가게를.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알아보고 있는데 뭐 통신 사업자 뭐 받고 뭐 하면 된대요. 그래서 나도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개인 사업자가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뭐 통신 사업에 대한 뭐가 있대. 1년에 4만 원 내는 게 있대요. 그거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스토어를 네이버가 스토어를 만들고 그러면 이제 물건을 이렇게 업로드하고 뭐 하면서 이제 뭐 글자도 치고 해가지고 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도 왜냐면 네이버 라이브 방송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알아봤는데 이 라이브 방송을 아무나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 이제 주변에 만나보면 개그맨들이나 MC들 이제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MC도 외국에서 무슨 종이 인형 같은 거를 이렇게 수입해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기 스토어에서 팔아요.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에 그리고 또 누굴 만나니까 자기 아는 사람이 또 장어를 이렇게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너도 해봐라. 그래서 그래요? 근데 또 누구 통화하다 보면은 형 우리 사무실 밑에 무슨 뭐 그런데 라이브 커머스 하는 데가 있어. 막 이런 얘기가 들리다 보니까 관심이 점점 생겨가지고 알아봤더니 이 라이브 방송을 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네이버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쿠팡도 하고 뭐 여러 군데 다 하거든요. 근데 아마 원칙은 비슷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홈쇼핑 같은 거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홈쇼핑인데 이제 온라인 그런 사이트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물건을 팔 때 내가 구독자가 많아야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구독자가 많이 모이는 시스템이 돼 있는 애들 있잖아요. 쿠팡, 11번가, 뭐 네이버 쇼핑, 뭐 카카오 뭐 이런 것처럼 이런 데는 이미 사람들이 막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상품을 얘네들이 노출만 해주면 대박이 터지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다 올려주냐? 그건 아니에요. 보니까 조건이 있어. 처음에는 이제 시작하면 이 100건 미만이야. 내 가게에서 애들이 100개 미만으로 샀다. 200만 원 미만. 씨앗이라고 그래. 씨앗. 시작 단계고. 그다음에 100건 이상이고 200만 원 이상이면 이제 새싹 단계. 조금 한 단계 업로드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파워 단계는 300건 이상에 800만 원 이상이 돼야 되고 빅파워가 되면 500건 이상의 거래가 있어야 되고 4천만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빅파워 이상부터가 라이브 방송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4천만 원 이상 매출이 나와야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이 자료를 보니까 이제 이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래도 이 정도가 있어 500건 이상이 되고 4천만 원 이상이 되면 이제 너가 라이브 방송으로 네이버에서 방송을 할 수가 있다. 근데 걔네가 이제 메인에 걸어주고 안 걸어주고는 이제 복불복이라는 거예요. 복불복이지만 어쨌든 라이브 방송을 네이버 채널에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스토어를 이제 많이 만든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법이 또 나와 보니까 편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왜냐하면 4천만 원 매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건수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4천만 원 매출을 빨리 만들려면은 가구를 팔아라. 가구가 비싸다 이거 가구. 예를 들어서 뭐 소파 하나만 팔아도 막 200만 원짜리 이런 거 하면 금방이잖아요. 20개만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구 그다음에 뭐 파워 등급 뭐 이렇게 그런 이미 그렇게 잘 되어 있는 채널을 또 거래를 하나 봐요. 그런 스토어를 구매를 해라.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하라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알려주면서 뭐 이런 정보들이 이제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요런 거가 좀 제가 요즘에 이제 관심을 좀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어차피 사업자도 있고 그냥 뭐 4만 원 내보고 한번 간단한 것부터 왜냐면 내 주변에 이제 뭐 삼겹살 이렇게 물건 떼오시는 분도 있고 또 주변에 또 뭐 장어하는 형도 있고 생각해보니까 주변에 물건 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것도 좀 내가 해도 괜찮겠구나. 그래서 한번 이제 내 스토어를 한번 열어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내게 되면 한번 알려드릴게요. 한번 알려주세요.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버엔딩 스토리 178의 두 번째 파란색 빨간색입니까? 빨간색 파란색입니까? 파란색 대 빨간색. 제가 그래서 옷을 맞춰 입고 왔죠. 파란색 빨간색. 오늘 또 드레스 코드로 딱 제가. 저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 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보는 걸 되게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나? 그 백과사전을 보는 게 제한테 하루 일과였어요. 학교 갔다 오면 그러니까 백과사전 뭐 이렇게 15권짜리, 20권짜리, 뭐 50권짜리 막 있잖아요. 그래서 1권부터 이제 차례대로 읽어가는 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생활 패턴 루틴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읽고 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깨닫게 된 게 참고 문헌 또는 이제 일러두기라는 데 보면은 이제 작은 글씨로 이렇게 숫자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렸을 때, 그러니까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그걸 아무리 읽어봤자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잖아요. 그 일러두기라는 게 참조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계속 읽다 보니까 이게 무슨 숫자일까 싶어서 그 페이지를 찾아가니까 비슷한 내용이 또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완전히 맛을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모든 책을 다 꺼내놓고 이제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하는 게 저 혼자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마치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같은 거네요. 그래서 이제 한 고학년쯤 됐을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백과사전이라는 것 자체가 책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게 혼자서 상상을 했던 게 그냥 이 숫자를 탁 하면은 그쪽으로 그 페이지로 그냥 넘어가는 그런 마법의 책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상상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인터넷이 됐잖아요. 그렇죠.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와, 요즘에는 무슨 영어 공부하다가도 뭐 딱 누르면은 소리도 나고 뭐 애들 동화책이나 이런 거 보면 진짜 공부하고 싶어진다니까요. 너무 잘 나와가지고. 뭐 요즘은 뭐 이렇게 뭐 홀로그램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종이로 3D 그림이 아니라 실제로 영상이 올라오는 그런 책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좋은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빨간색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이제 제가 다녔던 그 영도에 섬에 있는 그 고등학교는 그 운동장 약간 그 언덕배기에 있는 벤치에 앉으면은 바다가 이렇게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지금도 거기 있어요? 예, 거기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스탠드라고 합니까? 운동장에서 이제 그 응원할 때 이렇게 스탠드. 보는 게 스탠드 그 바로 뒤에 있는 벤치가 쫙 공원처럼 있는데 거기에 앉으면 이 바다가 이제 한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6시, 7시쯤 특히 여름 같은 때 노을이 정말 끝장납니다, 진짜. 노을은 매일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거를 느낄 그 감성이 있나요? 그래요? 네. 그 바닷가 사는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왜냐면은 정말 기가 차게 이쁜 날이 꼭 하루는 꼭 있거든요. 어떤 날은. 그러니까 보다가 보면 그러니까 기대는 거죠. 노을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이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날씨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노을이 다 그 매일매일 노을이 예쁜 건 아닌데 어느 날은 정말 기가 차게 예쁜 날이 있어요, 진짜. 근데 그 노을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술을 먹고 있으면 노을이 안 들어오겠죠. 내가 친구들이랑 뭔가 축구를 한다거나 농구를 하고 있을 때는 노을이 지는 줄 모르고 그냥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어떤 주변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한적한 그 순간에 갑자기 노을이 딱 들어와야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색깔이 다양하잖아요. 우리 노을 하면은 붉은 노을이라는 노래가 때문에 붉은 노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붉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색깔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파란색부터 보라색까지. 그러니까 무지개가 그러니까 빨간 옷 파남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노을은 그 무지개를 이렇게 쭉 늘어뜨렸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가장 눈에 많이 보이는 게 빨간색인 것 뿐이지 이게 계속 보다 보면은 그 색깔이 무지개 색깔이 다 있어요. 그래서 노을을 보면서 문득 궁금해진 거지. 노을은 색깔이 왜 저런가? 왜 저렇게 그렇잖아요. 보일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왜 저렇게 보일까? 하늘은 파랗잖아요. 하늘은 파란데 왜 해가 질 때 빨갛게 변해서 사라질까? 근데 이제 그때는 막 PC 통신으로 막 사람들이 막 채팅하고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검색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어렸을 때 그 잘 하던 그 사전 찾기. 근데 이제 노을이 왜 빨간가? 이제 이거 제일 좋은 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시원하게 대답해 주실까요? 선생님한테 과연? 물어보면 되는데 이제 그 사전을 통해서 찾는데 재미를 아는 사람들은 일부러 안 물어봐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보기 전에 일단 내가 먼저 찾아보고 이제 찾아본 결과물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내가 찾아보니까 이렇던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지.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노을을 보다가 왜 빨갛지? 쪼르르 달려가서 선생님 노을이 왜 빨개요? 이러면은 내 얼굴이 뺨이 빨개지죠. 그렇죠. 뺨이 빨개. 그게 이제 빠마떼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거 연구할 시간에 공부나 해야 한번 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가 이제 복잡한 이제 어떤 단어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태양 그러니까 그 일출 일몰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찾다가 결국에 이제 조합해서 이제 알게 된 게 어렴풋이 이제 깨닫게 된 게 이제 해가 진다는 건 태양 그 자리 가만히 있잖아요. 네. 태양 가만히 있는데 이 지구가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양하고 우리하고의 각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 동안은 태양이 우리 위 머리 직각으로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구가 돌아서 이게 그 태양하고 우리하고의 각도가 이제 멀어지면 그러니까 태양의 빛이 대기권을 더 멀리 뚫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각으로 떨어질 때는 그 빛이 통과하는 그 거리가 짧은데 이렇게 세워서 누워서 들어오면 대기 그 공기를 더 많이 뚫고 와야 되잖아요.
이해가 돼요. 빨리 된 척해.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케이크를 자를 때 위에서 이렇게 내려 찍으면 가장 짧은 거리로 이제 바닥까지 닿을 수 있지만 옆으로 쑤시면 길게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빛이 그 빨주노초 반환보 이게 가시광선이 돼 있잖아요. 가시광선이 그러니까 빨간색 그 빛이 파장이 제일 길어요. 그래서 파란 빛이 제일 짧아. 그러니까 빨주노초 반환보가 낮 동안도 계속 쏟아지는데 파란 빛이 제일 먼저 오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러니까 파랗게 보이는 거야. 그런데 하늘이 예.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노을이 빨갛게 보이는 이유는 그 제일 멀리 모든 장애물 공기 자체가 장애물이잖아요. 빛 입장에서는 굴절이 되죠. 그러니까 공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 빛 공기 분자에 다 이렇게 빛이 사라지고 제일 길게 남아 있는 빨간색만 남아서 우리 눈에 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빨간색이 제일 길어서 이게 노을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알게 되니까 신호등이 빨간색인 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신호를 보낼 때 빨간색을 제일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빨간색을 쓰는 이유가 빨간색 빛이 제일 멀리까지 가거든요. 간다고. 눈에도 잘 띄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 빨간색은 역사적인 연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색깔이라는 걸 알아보기 시작했을 때 가장 강렬한 충격적인 색깔이 빨간색이었어요. 왜냐면 내 몸에서 나오는 색깔이니까. 피. 그렇죠. 그렇지. 피. 그러니까 몸에서 나오는 색깔이기 때문에 가장 충격적인. 그러니까 이런 생각까지 하다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빨간색이라는 그 색의 특징 자체가 굉장히 본능적인, 그러니까 인간이 생물이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갖고 있던 어떤 공포심, 경외감 이런 것들하고도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노을이라는 그 현상을 통해서 파장이 길기 때문에 그 특성 때문에 노을 빨갛게 보이고 그 특징 때문에 신호등도 위험한 건 빨간색으로 표시했다. 이게 뭔가 좀 내가 모르는 거대한 어떤 자연의 신비가 숨어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상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거기 혹시 검색해 보셨어요? 이 생각이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 기분 되게 좋죠. 내가 이럴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맞네 그러니까 했을 때. 그때 이제 이후로 제가 그때 찾아본 걸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또 나중에 다른 제가 과학고등학교 찾아가서 또 다른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하고 했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노을이 왜 빨간가에 대한 그 질문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알게 된 그 빛의 특징이 이제 생활 속에서 이렇게 막 다 적용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제 볼 때마다 신기해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어떤 저 대나무처럼 생긴 저 화분 저건 초록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 대나무는 초록색을 발산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초록색이라고 착각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잠자리나 딱정벌레나 이런 나비, 바퀴벌레, 안 그러면은 동물 중에서도 토끼나 강아지도 그렇죠. 그래서 황소도 그렇고 색깔 구별을 잘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똑같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겁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색깔이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잠자리 같은 경우는 일종의 모자이크처럼 육각형 모자이크처럼 사물을 분해해서 보잖아요. 걔네들은 항상 야한 영화가 아닌데도 다 모자이크 처리로 보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야하네. 모든 걸 다 모자이크 처리해서 거기는 깔끔하겠네.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보는 어떤 사물, 어떤 색깔, 어떤 모양이라는 게 진짜 그 자리에 있는 건가? 근데 이거는 질문 자체가 너무 황당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봐도 답이 없어요. 근데 제가 20 후반대인가 20대 후반대인가 그때 우연찮게 이제 어떤 물리학자의 강연을 듣다가 탁
이제 무릎을 탁 친 게 있었는데 우리 사람 눈에 들어오는 그 빛은 반사돼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사물을 본다는 건 그 사물의 빛이 맞고 그 사물에 부딪힌 빛이 반사돼서 우리 눈에 왔을 때 그 빛이 우리 시신경이 아 저것은 초록색이야. 저것은 빨간색이야. 이렇게 이제 판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그 물리학자가 했던 이야기가 우리가 보는 빛은 그러니까 그 물건, 그 대상이 싫어하는 빛만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빛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색깔을 보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초록색 나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빛은 다 흡수하고 초록색만 튕겨내기 때문에 우리가 초록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빨간색 벽돌을 보면 빨간색 벽돌은 모든 색깔을 다 흡수하고 빨간색만 튕겨내니까 우리 눈에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죠. 아니 근데 처음부터 빨간색 벽돌을 만드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 그러니까 상관없이 처음부터 빨간색으로 만든 모르죠, 건데. 우리는. 예? 인간은 알 수가 없죠. 그렇게 보면 원래 그러니까 인간의 눈이 아닌 다른 동물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떤 색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자연으로 생긴 것들은 얘기하신 걸로 생각해도 얼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인위적으로 빨간색으로 만든 옷, 인위적으로 이런 것들은 뭐 자체적으로 빛을 이것만 흡수하고 보내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원래 이걸 색깔을 그건 이제 염료라는 걸로 이제 염료로 만들잖아요. 조작을 하는 이미. 거니까 예. 그것도 우리 시각적인 어떤 그 생물학적인 특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그걸 빨간색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점점 더 빨갛게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보니까 오늘 이번 이야기는 파장이 길 것 같습니다. 네? 빨간색이 파장이 길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번에 이 과학적인 이야기는 아주 파장이 긴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재밌죠. 이렇게 궁금증을 갖고 보면은 예. 저도 어렸을 때는 이러지 않았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Y라는 걸 갖고 있다가도 그러니까 그 야수님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누구한테 막 알아보고 추리해보고 찾아보고는 안 했어요. 그래서 근데 주변에 있는 애들 몇 명한테 물어보다 모르면 애도 모르는구나 하고 그냥 말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뭔가 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이제 조금 예전보다 내가 관심 분야는 막 찾아봐요. 예전보다 공부하기 좋아졌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검색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지식에 대해서 이제 갈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최고 좋은 시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는데 어쨌든 뭐 오늘 근데 요즘은 그 예전보다 그 공부하는 게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해. 갑자기 빨간색은 왜 빨간색이지? 저 무지개는 왜 저렇게 생겼지? 라고 찾아보면은 금방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궁금증과 정답을 바로 찾아낼 수는 있는데 네. 문제는 내가 찾은 그 내용이 정답이라고 확신을 해버린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요즘 가장 위험한 게 가짜 정보가 많으니까. 지구 평평론 네. 지구 평평론자들이 만들어낸 그 텍스트가 그러니까 컨텐츠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검색 엔진 입장에서는 한 30% 정도는 진실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구의 중력, 지구는 왜 둥근가,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10개 중에 3개는 지구 평평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검색 엔진에서 찾아봤기 때문에 정답이야라고 믿기 시작하면 10명 중에 3명은 지구 평평론이 맞는 거거든요. 나도 뭔가 가설 하나 만들어야겠다. 지구 사각형론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제 최초의 창시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어를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라도 남들보다 먼저 하나는 해놔야지 역사에 남게. 지구 사각론은 비밀이가 제일 먼저 주장했어.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 엔진이라는 이 환경 자체가 뭔가 찾아보고 내가 뭔가를 새롭게 알게 됐다고 착각하기는 좋지만 그 다음 질문은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보고 있는 이 텍스트 컨텐츠가 진짜인가라고 의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만든 컨텐츠인지 안 그러면 최소한 누가 썼는지 누가 언제 썼는지 그리고 그 쓴 사람은 어떤
컨텐츠를 참고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제목만 보고 끝나잖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최근에도 그 TV 프로에서도 뭐 역사 관련된 프로 하다가 이게 진실하고 벗어나니까 너무 이제 재미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역사학자분들이 야 이거 틀렸다 내용 그렇게 막 자꾸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다 보니까 아니 방송 TV에서 하는 프로도 저런단 말이야? 뭐 이렇게 되니까 신뢰를 확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 저렇게 잘 아는 역사학자는 왜 출연을 안 시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가장 보면서. 최근에 충격받았던 내용이 그 파르테논 신전에 대한 거예요. 그 파르테논 신전이 예전에 알쓸 신잡에서 그 김진애 그 의원님이랑 유시민 박사랑 뭐 그 이렇게 좀 유명한 사람 몇 명 여행 가가지고 파르테논 신전이 뭐 황금 비율이고 뭐 건축공학적으로 완벽하고 뭐 아름다움이 극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다 구라요. 진짜 시작부터 끝까지 맞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최근에 알았거든요. 황금 비율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가 망하기 직전에 급하게 올리다가 미완공으로 끝난 실패작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스가 만든 건축물 중에 최악인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그 TV에서 그러니까 뭐 그리스 건축이 만들어낸 뭐 최고봉이고 뭐 완벽하고 뭐 황금 비율이 됐고 무슨 뭐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서 뭐 뭔가를 뭐 투시를 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막 말이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거 알고 보면 그거네. 그거 결국 그거잖아요. 그 우리가 무슨 뭐 건물 같은 거 짓다 마른 거 보면은 공사대금 밀려가지고 못 졌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슷한 거네. 그거 딱지만 안 붙였지. 그렇죠. 중공서가 돈 다 주셔야 완공합니다. 이런 거 아니야. 근데 그 내가 기억나는 게 그 신전 얘기하신 게 기억나는 게 그게 이제 그 롤스로이스 차 보면 앞에 그 뭐라죠? 그거 그 앞에 엠블렘? 그릴? 그릴. 네. 그릴이 이제 그거 본 따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파르테논 신전에 그 기둥 있잖아요. 그 디자인을 갖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이제 그 빨간색이라는 색깔을 중심으로 쭉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아, 파장이 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장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이 좀 이렇게 혼이 약간 좀 나는 것 같아갖고 듣다가 제가 좀 계속 집중해서 들었는데 약간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이거 과학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예. 원래 체육 전문이시니까 뭐 과학을 그렇게 안 좋아하실 수도 있죠. 근데 약간 물리나 이런 거 배우지 않아요? 물리 같은 거? 당신들은 체육 안 배워? 아이고 나는 축구만 하지. 우리는 축구만 하지. 축구만 하죠 우리는. 근데 다 배우지 배우는 거. 체대는 이게 막 물리학이라든가 뭐 신체 관련된 거 이런 거 배우잖아요. 배워요. 물리도 배우고 해부학도 배우고 영양학도 배우고 배우는데 가만히 있죠. 대학 영어도 배워. 다 가만히 있어 근데. 나는 그래서 관련이 좀 있는 줄 알고.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기 의사중입니다. 저기 뭐야. 이 명절이 이렇게 지금 와요. 그런데 이번 주가 여기가 녹음하는 주가 이렇게 됐고 제가 그러니까 오늘 되게 이렇게 은근히 날씨가 추운데 오늘 내일 날씨가 춥대요. 영하 6도, 영하 4도 그런데 그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굉장히 날씨가 따뜻했어요. 네. 굉장히 날씨가 따뜻해서 집 밖을 안 나가서 모르겠네요. 그래요? 토요일 날 야 날씨가 이렇게 따뜻한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또 그래갖고 이제 옷을 딱 갈아입고. 우리 앞에 이제 세 군데 이제 조깅할 곳이 있어요. 하나는 그 짐에 직접 가는 거고, 하나는 이렇게 호수가 있어요. 되게 크게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탄변이 있어요. 천변이 있는데 호수는 잘못 가면 이제 사람에 치여 죽고, 그래서 천변을 보통 뛰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천변까지 쭉 툭탁 뛰어가서 뭐 저기 도로 건너고 천변 밑으로 쭉 내려가요. 내려가면 왼쪽에는 이제 큰 광장이 있어요. 뭐 간이 화장실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거, 그 파란색 간이 화장실이 있고, 그다음에 철봉도 있고, 뭐 매달리기 있고, 막 돌리는 것도 있고, 어른들 와갖고 이제 막 거기 개도 이제 세우고. 이 주제랑 억지로 연결시키려고 그 화장실이 파란색이라는 걸 강조하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게 돼서 이제 왼쪽으로 가면 거기서부터 저쪽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400m 정도고 거기서 이제 파란색으로 쭉 이렇게 페인트 칠이 쫙 돼 있어요. 그렇게 돼서 자전거 도로하고 이게 서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거기가 이제 안양천까지 가고 안양천은 또 가서 한강까지 가는 건데 컨디션이 좋으면 한 10km 정도 뛰어요. 그다음에 그냥 보통 3, 4km 뛰고 올 때 3, 4km 뛰어서 7, 8km 정도 만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쭉 뛰었어요. 정말 날씨 좋다. 막 이렇게 한참 이렇게 뛰고 있는데
거기 이제 4km 딱 찍고 다시 오는데요. 이렇게 뭐라고 어저께 이렇게 늦게 되게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날 되게 늦게 끝나고 야 그냥 택시 타고 가지 말고 데려다 줄게 그냥 막걸리 한잔 해라. 그래서 막걸리 한잔 하고 늦게 왔는데 근데 갑자기 4km부터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가슴이 아프더라고 처음에는.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뭘 잘못 먹었나? 딱 뛰었어요. 그러니까 3km 정도에 이제 배가 아픈 거예요. 응가하는 배. 예, 완전 그러면서 응가하는 배. 예. 그러면서 이게 산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살짝. 이거 뭐야? 그리고 2km까지 딱 왔는데 이제는 등에서 이제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 가야겠네 화장실. 이거는 그 다음부터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고. 근데 왠지 밖에 나가서 그 간이 화장실에서 볼일 보기 싫잖아요, 사실. 아니 그것도 그런데 간이 화장실까지 가면 거기가 3km 지점이 있는 거예요. 이제 머리 때문에. 사람이 급하면 천변이니까 막 갈대밭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진짜 이게 그렇지. 이 사람이 이게 무슨 챙피고 뭐고 그런 게 없어요. 주위에 사람은 별로 없었고.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천변도 못 가. 제가 낸 기록으로 이봉주 앞설 거예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뛰어서 급하면 뛰기가 힘든데. 아니 2km 딱 됐는데 이게 산통이 살짝 멈출 때가 와요. 네. 멈췄다 그리고 진짜 보통 마라토너가 100m를 17초에 주파를 해요. 내가 15초에 주파한 것 같아 진짜. 막 주파를 했어 진짜 막 반 미쳐가지고 막 반 미쳐서 막 주파를 했는데 저쪽으로 뛰어가는 게 아니라 집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러다가 전봇대를 잡고 다리 X자로 꼬우고 이제 산통이 온 거예요. 바지에 싸야 재밌는 위험 신호. 아우 막 이러고 있다가 앞을 딱 보니까 상가가 쫙 있어요. 딱 근데 그 데스페라도 카페가 하나 있는 거예요. 데스페라도. 진짜 우와 진짜 여기 요즘에는 그 동네에 이렇게 4차선 이렇게 돼 있으면 가운데를 막아버려요. 이게 무단횡단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막아버려요. 그거 뛰어넘었다니까 진짜. 뛰어넘고 화장실 허들 선수처럼. 와 진짜 뛰어넘어서 화장실 딱 갔는데 화장실에 뭐가 있냐면 비밀번호. 이게 있는 거예요. 비밀번호. 정말 이렇게 급해 죽겠는데 막 이런다니까. 정말 이거 견디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나는 더럽고 이런 게 아니라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인 이상 어쩔 수 없잖아요. 비행기에서 특히 밤새 하고 내릴 때요. 랜딩하기 전에 사람들 화장실 다 미치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이 이러고 있는데 데스페라도 화장실 가서 정말 비밀번호 좀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1717이래. 정말 미안하다. 그거 잊지 않고 있어. 그래 17을 너무 쉽지 않아. 여러분들 데스페라도 화장실 1717인데 비밀번호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막 가면서 진짜 1717 뭐 그리고 딱 갔어요. 삐삐삐삐 그 하고 딱 앉았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도 별 누르셔야 되는데 왜 안 눌려? 별을 먼저 누르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돌아버리는 거야 세상에 진짜로. 막 정말 이렇게 빠른 스피드로 하이타리를 한 거는 그러고 나서 이제 저 애를 낳죠. 애를 딱 낳는데 갑자기 사람이 애를 낳고 나면 화장실 갈 때하고 마음이 틀리잖아요. 이상하게 그다음에 여유가 있는데 그 화장실의 색깔이 빨간색인 거예요. 정말 너무 예쁜. 근데 갑자기 삐삐삐삐 브르륵 하더니 어떤 아저씨가 또 옆에서 굉장히 급한 굉장히 급한 옆에서 진짜 비명소리를 지면서 옆에서 정말 이 하이탈이 진짜 정강석과 같은 하이탈이. 거기가 응급 화장실 전문이네요. 데스페라도 화장실이 응급편 전문. 데스페라도가 뭔가 절실하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가? 데스페라도. 그래갖고 정말 내가 새로운 역사를 썼다. 내가 이봉주를 이겼다. 그래서 요즘 이봉주 선수 많이 아프대요. 너무 안 됐더라고. 정말 저도 그걸 자세히 봤었는데.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바꿉시다. 그래서 보통 간이 화장실 파란색이고 응급 갔다 오세요 빨간색. 데스페라도 사장님 제가 정말 여기서 많이 애용하겠습니다. 1717 저도 기억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고 제가 요즘에 약간 취미가 있는데요. 저는 원래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미니 시리즈를 보는 거를 별로 싫어해요. 자꾸 뭐 이렇게 또 보고 기다려주고 궁금하고 해서 저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영화를 좋아하는데 아니 요즘에 그 인도 영화에
빠진 거예요, 제가. 빠졌네, 빠졌어. 인도 영화의 매력에. 인도 영화의 매력에 인도 정말 영화가 한 편당 시간이 겁나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립 영화의 수준인데 그건 1시간 40분이에요. 인도 영화가 왜 이렇게 짧지? 그래서 1시간 40분을 그다음에 보니까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사이 이제 커머셜 안 거는데 인도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6억? 인도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2억. 인도 인구가 13억이에요. 13억. 아, 또 곳에 또 13억. 그러니까 아, 빠르다. 근데 이게 이제 중국같이 산하제한 이런 걸 안 하잖아요. 안 해. 정말 그래서 헐리우드에서 인도를 먹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컬러가 안 맞는 거야. 아, 영화 칼라가. 예. 그러니까 인도의 딱 공식 영어가 딱 두 가지예요. 힌두어, 영어예요. 그래서 인도 애들이 영어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뭐 그 콜센터나 이런 것들이 워낙 싸니까 인도에다가 그냥 놓고 그러거든요. 근데 뭔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 야, 그러면 언어의 장벽이 아니라 진짜 문화의 장벽을 못 들어오는 거네. 헐리우드 그렇죠. 영화가 안 먹히는 우리나라도 거네. 우리나라만의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영화는 재미없잖아요. 우리 영화는 되게 저도 방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외국 영화보다 이상하게 나는 프랑스 영화는 재미가 없는데 이상하게 그게 뭐 이렇게 왜 칸인가 이런 데서 상 받고 이런 것이 약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한국 영화는 나름의 되게 재미있고 저 일본 영화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상하게. 일본 영화도 저도 가끔 보는 거에 재밌는 것도 있고 재미없는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평타 스토리가 재밌어가지고 우리나라께 더 저는 영화가 더 재밌긴 해요. 정말 이렇게 약간 월드와이드로 이렇게 만들기가 좀 괜찮잖아요. 근데 인도 영화를 딱 보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내가 그냥 되게 심플하게 이렇게 툭 눌렀다가 뭐 소니안가 뭐 이런 걸 봤어요. 이거 보는데 인도에 정말 잔혹한 그 남녀 차별 있잖아요. 어린애가 이제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어린애가. 근데 누구냐고 경찰이 따와서 봤는데 인도는 무슨 계급이 있대요. 이렇게 하층민도 있고 뭐 카스트라고. 그런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몇 살짜리를 강간했냐면 10살짜리를 강간한 거예요. 10살짜리가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한 거야. 그렇게 돼서 경찰이 와가지고 너 인상착의가 있냐 알고 봤더니 정치인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 경찰도 못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이 되려 왜 거기 갔냐? 네가 유혹한 거 아니냐? 아니 10살짜리가 왜 유혹을 해? 그러니까 애가 막 소아성애자 이런 건가 봐요. 그러면서 아빠도 이제는 아빠한테 막 뭐라 그래? 너 여기 불법이지. 불법 건축이지. 다른 거 트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얘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막 인도에서 진짜 실화로 어떤 여자가 강간을 당했는데 막 마을 사람이 그 여자를 죽여버린다든가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인도 영화가 되게 끔찍하기도 하고 감동을 또 주기도 해요. 그러면서 또 여성 차별을 갖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알리고. 그러면서 그걸 갖다 극복을 하고 이런. 그러니까 은근히 영화가 먼저 그런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이제 여자 경찰로 경찰로 나왔는데 여자 경찰이 타프해. 예를 들어서 무슨 해군 장교가 와가지고 뭐 꼬장 부리면 아구창 막 때려버리고 그리고 그 자기 위에도 또 되게 높은 계급의 여자 경찰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도 있어서 인도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이렇게 심각한 영화를 보기도 하지만 인도 영화가 또 이렇게 성공한 거 그다음에 슬램독 밀리어네어 같이 제가 봤어요. 그 사랑 영화 이런 거는 진짜 웃긴 거예요. 그리고 인도의 특기에 뭐가 있냐면 색깔이 있어요. 어떤 색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영화를 딱 보다 보면 뭐가 있냐면 어느 순간에 막 그리고 인도 영어 아세요? 인도 영어? 인도 영어? 인도 특유의 India has a lot of population, sir. 맞아. 이러잖아 영어를. 맞아. 똑같아. What can I do, sir? 그래서 그리고 막 그 인도 말들이 되게 웃겨요. 알랍 아사바리 막 이러면서 앞사리까 하면서 알라 앞사리까 하면서 막 사람들이 춤을 갑자기 추죠. 이게 막 하늘에서 막 꽃비가 막 내리면서 사바랍 하면서 흘라 와 진짜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떤 뮤지컬 영화 장면에서는 춤을 추는데 거기는 어떤 뭐 남녀의 사랑 장면에서 갑자기 모든 사람이 춤을 추 뮤지컬처럼 갑자기 이렇게 하잖아요. 스마떼 하면서 막 하더니 사람들이 진짜 엑스트라가 10,000명이 나와요. 10,000명이 나왔고 군무를 추는데 그 옷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인도 그 샤리라고 합니까?
그 모르겠어요. 특유의 그 의상? 원단 하나로 만들어진 그 옷 있잖아요. 그게 이제 색깔이 진짜 진한 원색 중심으로 그죠.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나오면 엄청 진짜 화려해 보이더라고요. 막 앞살라꿈 해서 뭐해서 막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내가 야 정말 너무너무 웃긴다. 그리고 너무 재밌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뮤지컬을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막 자기가 꿈을 꿔요. 내가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면 어떨까 해서 어떤 아이는 어떤 되게 거지 같은 아이가 있는데 피자는 무슨 맛일까? 그래서 돈을 막 모으기 시작해서 뭐 피자를 먹는다는가 뭐 이런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이렇게 그런 게 그러니까 있어요. 소재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정말 마치 재밌어요. 우리는 지금 무슨 유튜브 하듯이 예. 가벼운 것도 많고, 그러니까 어제 우리는 막 영화 보면 극장에서 상영하는 것 정도만 그쵸. 머릿속에 그리는데 예, 여기는 예. 되게 좀 폭이 넓네요. 근데 이게 인도는 영화가 그러니까 그 헐리우드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러니까 13억 인구가 본다고 치면 그러니까 그 한 편 가지고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를 유통을 합니다. 이게 전국 동시개봉이라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 대도시에서부터 이제 시골 마을까지 이제 차례대로 개봉을 하려면 이제 빨리 가면 3년, 길게 보면 5년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엉망인 작품도 기본적으로 수익을 다 내요.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시나리오부터 그 제작 과정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웬만큼 돈을 많이 쏟아부어도 다 뽑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헐리우드나 이런 데서 눈독 들일만 하네, 이 시장이. 이게 13억이니까 이걸 갖다가 근데 이게 붙어도요 져요. 그 헐리우드 예를 들어서 뭐 에일리언이 딱 들어왔어. 그럼 지는 거야. 그러니까 에일리언이 지는 이유가 에일리언이 막 사람 공격하다가 중간에 또 춤을 춰야 되거든요. 에일리언이 이게 안 나오니까. 에일리언 그 컨셉으로 만들면 재밌겠다. 에일리언도 중간에 춤을 춰야 되거든. 인도 사람들처럼 춤을 춰야 돼요. 람보다가 총딱 하면서 앞서봐라 뒤서봐라 막 뭐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하늘에서 꽃비만 나오니까. 내리고. 이게 안 나오니까 안 보지. 예, 그러면서 막 인도 막 이렇게 막 그 군무를 추다가 막 코끼리 2마리 나오고 막 그래요. 일단은 그런데 야 그 영화를 보면서 이게 진짜 영화가 몇 시간을 하냐면 예전에 그 걸어서 세계 속으로인가 그 나레이터가 인도의 뭐 매연, 인도의 무질서 이런 거를 충분히 상쇄시킬 만하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되게 어떤 남자의 평범한 목소리를 나레이션을 하면서 인도를 여행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돈을 모아서 주말에 가갖고 극장을 가는데 영화가 7시간씩 하는 거예요. 한 편이에요? 네, 7시간. 그리고 한 편인데 3시간 딱 하고 점심 먹으러 가. 그리고 사람들이 1시간 동안 거기서 막 진짜 춤을 춰요. 그 고속버스 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객들이 춘다고요? 네, 관객들이. 영화 보면서 같이 춰요? 네. 그러니까 그 타임이 그러니까 영화에서 춤추는 타임이 관객들이 춤추는 다 타임. 일어나서. 같이 춰야 되는 네, 타임인가? 네. 그래서 완전히 무슨 뮤지컬의 그러니까 영화가 한 편의 그 리얼타임으로 중계되는 뭐 그런 거 같이 그러니까 되게 싼 가격에 하루 종일 놀면서 거기서 먹으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는 하도 사람들이 몸을 안 쓰자 그냥 눈만 보다 보니까 야 너희도 몸 좀 흔들어라 그래가지고 4D 영화가 나온 거 아니에요. 의자가 움직여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안 움직여. 인도는 4D가 필요 없네. 어차피 사람들이 같이 춤을 추니까. 그래서 그 영화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영화에 슬슬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설마 정말 그 춤출 때 같이 춤추는 거예요? 나 그러진 않고 살짝 이제 말을 막 따라하고 막 인도 말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다 그러면 만다 맞아. 만다 알리 여기서 막 와이프한테 알리 그런 장난을 알라사꿈 아침에 일어나고 내가 회사에서 그랬다니까 알라사꿈 그랬었다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 굉장히 빠져드니까 너무 또 다양한 영화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배우들도 되게 예뻐요. 인도 배우들. 예, 또 장난 아니에요, 또. 그리고 또 인도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성폭행 뭐 이런 게 뭐 그런 거를 방지하려고 뭐 얼굴에 쓰게 하고 다니고 여자는 막 거의 이렇게 무슬림 같이 눈만 내놓고 다니고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인도 그 영화를 계속 보다 보면서 느낀 건데 인도는 그렇게 남녀의 차별도 두고 그 성에 대한 이런 것도 되게 감춰져 있으면서 옷이 진짜 야해요. 보면 노출이 진짜 심해요. 그냥 할머니 평상복도
그냥 천 하나만 이렇게 두르고 위에는 정말 이 저기 탑만 입은 것 같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 어쩜 쟤네들은 저렇게 좀 앞에가 안 폐쇄적인 것 맞네. 같으면서 얼굴을 엄청 가려놓고서 몸매를 과하게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고 정말 신기하다. 거기는 약간 좀 몸매 좋으신 분들이 좀 어필하기 좋은 나라네. 그거는 이제 어떻게 계급 보면. 의식 때문에 그런 게 네?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히 이제 서양의 시각으로 그게 몸을 드러내는 걸 야하다는 관념하고 이렇게 이어버리면 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야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더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워서? 어차피 계급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계급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기 때문에 의상도. 그 계급 안에서 속한 문화를 따라가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 인도의 영화를 보면 정말 얘기했다. 이마에 점을 왜 찍은 거예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저도. 찍어요? 그게 이마 이제 점을. 제3의 눈이라는 그런 상징이라고 하던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인도의 신이 무슨 8만 개라는가? 그래서 집에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제사도 막 올리고. 그래 트럼프 신도 있어. 아, 그래요? 그래서 만들면. 정말 대단한 나라가 인도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 미래학자가 예측을 하기에 앞으로 20년인가 30년 후에 탑이 될 나라가 중국이 아니래요. 인도래요, 인도. 인도가 좀 IT에 좀 IT도 한다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IT 중국은 강하다고. 이제 뭐라고 할까 뭐 명령적이잖아요. 그 공산주의의 그런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 코로나 안 걸렸다 그러잖아요. 영명. 인도요? 아니 중국. 중국, 아.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근데 인도는 믿잖아. 48만 명 그럼 믿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의 그걸 영화를 보고 이렇게 보면서 아 정말 그리고 이제 인도가 또 그 계급이 너무 그 센 게 뭐냐면 이 뭐죠 그 타고 다니는 그 약간 스쿠터 같은 게 있어요. 그 약간 대중교통 그 소위 말해서 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건데 여기 이제 운전자들은 막대기를 몽둥이를 들고 다녀요. 왜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걔네들 와서 차가 막 엄청나게 그 무질서하잖아요. 신호등이 없어요. 무질서해. 먼저 가면 끝이야. 그러다 보니까 더 무질서하고 더 무질서한데 그 이렇게 그런 그 오토바이 같은 게 와서 쿵 치거나 아니면 뭐 자전거로 사람 실어나다가 이제 넘어진다 이거예요. 그럼 차가 고장 데미지를 입을 거 아니에요. 네. 까진다든가. 네. 그러면 보험 처리를 할 수도 없고 얘는 너무 가난하니까 차를 물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면 막다리를 두고 가서 뒤지게 패버리는 거예요. 속이라도 후련하라고. 아, 그 차에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차의 기사들은 차 안에다 몽둥이 딱 들고 다니고 빡 치면 일로 와. 찌지게 패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럼 만든 사람도 인정하고 맞아. 그렇지. 미안해요. 오늘 제가 맞을 짓을 어떻게 했어요. 물어줄 이렇게 거야? 내리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유리님이 롤스로이스 20억짜리 박았어요. 뭐 어떻게 할 거야? 차라리 맞는 게 낫지. 맞는 게 낫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야, 나 맞고 우리 형까지 같이 끌려갔으면 앉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안 돼. 더 내려와. 자율주행 기술이 인도에서 구현되면 완성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그런 매력이 좀 있어서 그래서 오늘 칼라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전원일기 얘기를 하려다가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그렇고 그 화장실 얘기와 인도 영화 얘기 칼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주제는 빨간색, 파란색 이런 이야기, 색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은 막 이게 선전, 뭐 선거 이런 거 할 때 이제 색깔별로 나눠가지고 막 응원하고 경기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네. 청팀, 백팀. 생각해 보니까 그런 때가 저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응원단 할 때인데 우리 학교가 빨간색이고 저쪽 학교가 파란색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연대 고대. 네, 학교는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제가 몇 번 이야기는 했지만 제가 굉장히 키가 작은 줄 모르고 살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쭉 세워놨을 때 제가 맨 끝에서 두 번째 뭐 이 정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큰 사람부터 앞에서요? 치어리더 분들? 큰 사람 아니요. 작은 사람부터 앞에 섭니다. 앞에 서서 큰 애들이 뒤로 가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근데 응원단끼리 컴피티션을 하잖아요. 네. 완전 탑이던데 완전히. 근데 이제 응원단도 앞에 이제 뭐라 그러지 무대에 서가지고 막 하는 애들은 네네. 더 심한 훈련을 받는데 저희 쪽은 이제 그 훈련도 받고 뒤에서 기수단을 하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 응원단 하고 싶지만 더 빡세지만 응원단 같은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기수단에 이제 하겠다고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저희한테 와서 기계체조를 배워요. 진짜. 텀블링을 배워요. 응원단이요? 예, 응원단 애들이 와서 이렇게 기계체조를 배우고. 근데 그게 아마 자기네들끼리 선배한테 배우고 하는 게 아니구나. 예, 전문가한테 아니에요. 배우는구나. 예, 예. 학교마다 분위기가 달라서 그럴 거예요. 그래요? 그 덤블링 배우는 데는 진짜 미국 고등학교 애들처럼 막 뛰어서 올라가고 막 하는 그 치어리딩 하는 게 있고. 아, 그래요? 네. 근데 우리는 약간 학교 분위기가 뭐 민족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응원단 대장 오빠도 나갈 때 두루마기를 입거든 우리는. 근데 상대편 학교는 우리가 막 민족에 대해서 막 이야기할 때 쟤는 항상 좀 뭐랄까 세련된 맛이야. 그래서 걔네는 응원단장복도 두루마기가 아니라 되게 멋진 뭐 코트 같은 걸 입어요. 그런 딱 다르거든요, 그게. 근데 그 두루마기를 이인영 지금 통일부 장관이 우리 학교 총학생 회장인가를 했을 때 그 사진을 보니까 그 두루마기를 입고 연설을 하는 사진이 있더라고. 근데 그 두루마기만 입으면 모든 오빠들이 다 멋있어 멋있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응원단장 했다라는 뜻인가요? 그거 아니 두루마기 그런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응원단장은 아니고 아마 학생회장이라서 그때는 그런 장을 하면은 김구 선생님처럼 아, 그 김대중 그런 거 옛날 두루마기. 선생님이라고 했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런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기억에 이제 빨간색, 파란색이 지금의 민주당과 그 국민의힘의 색깔의 비교가 되잖아요. 항상 이게 너무 반대되는 색깔이라. 근데 내가 그 응원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IMF 끝 무렵이어서 뭔가 내가 지금 너무 괴롭기 때문에 뭔가 매달려야 되는 거를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들어간 거였는데 그래서 정말 악착같이 했거든요. 대신에 그런 힘든 거를 하면 애들끼리 친해지기 마련인데 나는 애들하고 안 친해진 거예요. 진짜 희한한 케이스네요.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끝나고 뒤풀이도 안 가고 나는 거기서 몇 기세요? 응원단 몇 기세요, 진짜. 근데 큰일 나. 그것도 보면 다 나와. 그거 왜 그러냐면 네. 내가 1학년 때 원래 기수단 1학년 때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속이고 2학년 때 들어갔어요. 내 학번을. 근데 그게 먹혔던 거야. 안 먹히면 말지 했는데. 그래서 나는 1년을 다 마치고 나왔어. 근데 마치고 나왔는데 이제 제가 끝난 다음에 다음 기수에서 나 같은 애들이 있었는데 걔네가 걸리면서 나까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끝났으니까 1학년 한 해 하는 건데 그러고 말았는데 보통 같이 땀 흘리는 일을 하면 굉장히 친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침 9시부터 운동장을 도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마스게임 같은 거를 해요. 그러니까 경기가 축제가 5경기를 하거든요. 야구, 축구, 하키 뭐 해가지고 5경기를 하는데 예. 거기 5경기를 분산해서 응원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기수단이 먼저 들어가서 쭉 깃발 들고 이거 착 막 하고 그게 끝나면은 응원석으로 들어가서 응원단 밑에 쭉 서가지고 같이 응원하고 대신에 우리가 메인으로 하는 건 뭐냐면 그 오프닝 할 때 마스게임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잠실 주경기장에서 하거든요. 그 축구장에서 했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걸 하고 나서 진짜 축구 선수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계속 뛰면서 그 박자를 맞춰야 되잖아요. 마스게임이라는 게. 근데 운동장 안에서는 마이크 소리도 음악 소리도 잘 안 들리니까 음악 소리가 안 들릴 것을 전제하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걸로 박자를 맞춰서 이걸 하는 거였어요. 동작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었으면 우리가 정말 잘했을 것 같거든요. 너무 보고 싶은데 그게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 너무 옛날 사람이 된 것처럼. 근데 그때 그거를 하고 나서 나는 이거를 내 스스로의 한계를 이겨내는 데에 썼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너무 그런 걸 못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1학년 때 학교 기숙사에 있을 때 게스트하우스에서 장기자랑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런 거를 너무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자랑은 장기자랑 뭐였어요? 장기자랑 뭐였어요? 내가 너무 노래 아니면 춤인데 설마 뭐 성대모사 이런 거 아니죠? 일단 난 그랬지. 저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거를 무대 나가서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내가 나가서 커플 댄서로 1등을 했어. 1등을 한 거야. 1등 하려면 이제 허리띠 풀러서 때려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뭔가 난 정말 이런 거를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1등을 함으로써 사실 이 커플 댄스도 내가 나가기 싫은 어떤 국문과 오빠랑 잘 모르는 사람이랑 일단 나가라고 해가지고 내 1등만 하면 돼 해가지고 나가서 그때 나의 느낌은 지금 방송할 때랑 똑같은 것 같아. 그냥 눈 딱 감고 나가서 해야지.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 특히나 이런 춤 같은 거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항상 저는 그 유치원 때 애들 쭉 세워놓고 엄마한테 큰절하세요. 어버이날에 그런 거 하라고 하면은 다른 애들 다 절해도 저는 창피해서 절을 못하던 애거든요. 그게 너무 강렬하게 인상이 남아서 나는 그걸 계속 못하는 근데 지금 걸로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창피해서 절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너무 쑥스러운 거지. 평소에 안 하던 걸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렇게 나가서 장기자랑 1등하는 미친 짓을 하는 거나 응원단을 나가는 거나 그걸 되게
내가 못하는 걸 뛰어넘으려고 되게 애를 썼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응원단 하면은 그 학교 수업을 잘 못 들을 거 아니야. 아까 보니까 뭐 아침 9시부터 뛴다면서요, 운동장을. 그거는 공부를 방학 때. 어떻게 방학 때만. 방학 때 집중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 평일에는 그냥 수업 다 듣고. 네. 야, 처음에 대학을 딱 들어가서 신입생 환영회 때 1등을 했어. 야, 완전 명물이었겠네요. 그 당시에. 난리 났었겠네.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손흥민이 네. 경기를 뛰는 거를 보면서 손흥민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축구장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뛰잖아요. 네. 근데 손흥민이 열심히 뛰고 빠르고 골 경쟁력이 엄청나고 한 것 다 좋은데 그중에서 가장 부러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내가 공이 왔을 때 바로 쳐서 어디로 쳐야겠다는 걸 바로 계산하고 치는 그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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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며칠 전에 뭐 하이라이트 50개 이거를 보여주더라고요. 손흥민이 골 넣는 나 예전에 장면. 봤었는데. 그걸 보니까 쟤는 사람이야 뭐야 막 계속 이 생각만 드는데 저 사람의 자신감이 가장 부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나 같으면 어떨 거 아니면 막 달려가서 내 앞에 공이 딱 왔어. 그러면은 예를 들면 푸나님 한번 딱 쳐다보고 싸요?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쏘라 그러면 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나는 내가 뭘 딱 던질 때 자신감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던 사람이라 손흥민의 경기를 볼 때도 그게 다시 한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손흥민이 그 경기 있든 없든 그러니까는 훈련이 없는 날도 훈련이 있을 때는 한두 시간 먼저 나가서 양발을 다 쓰기 위해서 볼 트래핑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발로 1000개를 운동장 돌면서 1000개를 차고 다시 오른발로 1000개를 타면서 2000개를 꼭 하고 훈련을 시작한대요. 그게 경기가 있든 없든 훈련이 있든 없든 훈련이 있는 날은 한두 시간 일찍 나가서 먼저 하고 다른 팀 훈련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럴만 하죠 진짜.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또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재능도 물론 타고나는 거지만은 그렇게 좀 보이지 않는 노력들도. 아니 근데 그 보이지 않는 노력이 손흥민 선수는 도대체 얘는 뭐 어렸을 때부터 천재였었나 하고 찾아보니까 형도 축구 선수였고 아버지가 축구 감독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 자체의 좀 분위기가 축구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이 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두 명인데 박태환하고 손흥민. 박태환은 왜 그러냐면 코치가 비수영 선수예요. 어떻게? 수영을 안 하시는 감독이 분이에요? 수영을 안 했어. 그냥 책으로 배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 80cm만 줄이자 한 번 돌 때. 또 80cm만 줄이자 이렇게 돼서 그 유민상 감독이 정말 그러니까 업계에서 수영을 안 해. 이런 사람이 가서 노력으로 책으로 보고 나서 노력으로 금메달리스트를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손흥민 또 어떻게 됐냐면 대박이네. 고등학교 전까지인가 그 유학 갔잖아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빠가 한국식으로 절대 축구를 시키지 않겠다. 다들 미쳤다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되냐. 공을 한 번도 못 잡게 한 거예요. 공을 못 잡게 했어요. 그러니까 축구를 시켜서 우리나라 축구는 이렇게 시키면 안 된다 해서 기초 체력. 뛰고 하고 무조건 이거 뭐 이렇게 순발력 계속 이것만 기르다가 그러고 나중에 공을 잡게 했더니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린도 맨날 마사님 시간에 제가 이래서 죄송한데 맨날 교수도 그래요. 뭐 말이야 어렸을 때부터 기초를 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변화구 던진 미친놈들이 변화구 시킨다고. 야구도 그래서 절대로 고등학교 때까지 변화구 시키면 안 된다고. 어깨 망가지는. 예, 그러고 나중에 그래서 성인이 되면 결국 선수 생명이 짧아진다고. 맞아요.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괜찮아. 어릴 때 부모님 양육 방식이 자유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의 그래서 프로필을 봤더니 초, 중, 고까지는 있는데 대학이 없어. 아니 대학 안 나왔어요? 근데 너무 힘을 갔구나. 네, 너무 괜찮은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정말 결정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대학 나온 뭐해? 간판 따면 뭐하냐고.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 하고 나서 가라 뭐 이런 분들은 많은데 이분은 그냥 바로 그냥 해외로 그냥. 그거는 국내 인맥 같은 것도 생각해서 학교를 꼭 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맞느냐, 어떻게 틀리느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선수 생활을 하려면 초중고까지 하고 그러면 프로가 있냐 없냐. 다행히도 가장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받는 거는 야구잖아요. 예. 야구의 절반의 예산을 축구를 해요.
축구의 절반의 예산으로 농구를 하고 또 농구의 절반의 예산으로 배구를 해요. 그 이후에 프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핸드볼 정도? 뭐 핸드볼 무슨 대잔치? 이것 빼놓고는 없으니까 그나마 프로가 있어서 고졸만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졸이 없이 만약에 그냥 일반 아마추어로 뭐 대학을 못 가고 예를 들어서 뭐 씨름이라도 하면 다행인데 레슬링 했어. 나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생명은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럼 거죠. 올림픽밖에 없네. 그렇죠. 진짜 예. 그걸 꿈꾸고 아니면 더 이상 운동을 못 해요.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얘가 아마야. 그러네. 프로가 없어. 그러면 얘는 그냥 뭐 바보 되는 거예요. 감독하고 코치하고 뭐 이런 걸로 가야 되고 뭐 그래서 프로 레슬링 선수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없으니까 이거는 참 이게 명가암이야. 뭐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가. 근데 좀 손흥민 정도 그렇습니다. 되면은 갈 필요 없죠. 그거는 이제 프로가 있잖아. 아. 네, 축구는 프로가 있으니까 네. 안 가도 되지. 손흥민이 골을 찰 때 이제 골이 들어가니까는 해설한 사람이 이 말을 정말 소리를 지르면서 하도록 하늘을 뚫는 자신감이라고. 그 말을 막 하는 거 보니까 아 그렇지 이 정도면은 뭐 대학에 대한 미련도 없이 나 같아도 아이를 이렇게 키우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극복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떤 한 장면 있지. 내가 어렸을 때 뭐 엄마나 아빠한테 들었던 소리라던가 야단 맞았던 기억이라던가 예를 들면 우리 집 바로 근처에서 내가 좋아했던 가수의 콘서트를 하는데 그 콘서트 앞에까지 내가 갔는데 아빠가 그걸 못 가게 했다. 그냥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빠한테 더 혼날까 봐 조마조마했던 그 기억이 나한테 엄청 트라우마로 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회사를 다니고 사업을 할 때도 주더라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남자 어른에 대한 어떤 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걸 듣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은 막 그런 고정관념이라던가 뭔가 이게 생긴 거예요. 벽같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건 여러 차례 분석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데 내가 원고임에도 불구하고 저 피고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막 계속 불안해하고 했던 그 재판에 대한 기억도 똑같은 거였던 거예요. 나보다 나이 많은 남자 어른에 대해서 갖는 막연한 두려움 같은 거. 그게 있었다는 거를 최근에 깨닫고 굉장히 또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콘서트가 굉장히 이렇게 충격이 컸나 봐요. 그렇게 막 트라우마까지 남을 정도면. 아니 왜냐면 나는 못 보게 한 거가. 근데 더 웃기는 게 왜냐면 또 누가 봐도 콘서트 한번 볼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굳이 막 그게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내가 공부를 하지도 않았을 시간인데 그걸 이제 아빠가 끝까지 가지 말라 그래서 표도 다 끊어놨는데 내 친구들은 다 들어가는데 나는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차라리 누구 콘서트인데 그랬어. 이문세 내가 누구라고 말하고 싶지 아니 뭐 않았는데 이문세 하실 건데 뭐 괜찮잖아. 노래 가사가 좋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아버지 입장이니까 또 그냥 콘서트 내가 콘서트 가수들 쫓아다니는 게 싫었던 거야.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내가 티켓도 있고 친구들도 다 갔는데 나도 사실은 그냥 들어갔으면 됐어요. 근데 나는 거기서 그 문을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티켓을 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집 앞에서 아빠가 집에 있으니까 또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했던 그 기억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우리 아빠는 몰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런 기억이 굉장히 사소한데 이게 나중에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을 보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극복하지 못해서 받는 되게 어이없는 스트레스들이 있더라고요.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이 경우는 아버지가 모르는. 근데 그게 트라우마가 됐구나. 짧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색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한테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최근에 HBO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거를 그 트럼프 말기에 왜 흑인 폭동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난 숨을 쉴 수 없어. 이것 때문에 조지 플로이드 때문에 그 폭동이 일어나면서 흑인에 대해서 이런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나오는 흑인 노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쩔 수 없이 보셨어요, 영화? 너무 제목만 기억이 나고 영화는 안 본 것 같아요. 아니 옛날 영화인데 네. 이게 1939년 영화예요. 맞아요. 근데 옛날 꼭 영화죠. 보세요. 왜냐하면 정말 재밌거든요. 근데 여기에 흑인 노예제가 미화돼서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HBO에서 통째로 틀지 못하게 해서 지금 한 몇 달간 안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게 그 영화에서 그 부분을 지운다고 해서 흑인 노예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없애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흑인 노예제에 대해서 묘사했던 영화들은 전부 다 보지 못하게 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깨닫는 것도 있고 감동도 있고 우리가 저런 역사가 지나왔다. 있었으니까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도 그 당시엔 느끼는 저랬구나 거잖아. 하면 되는 일인데 근데 그걸 지우고 싶어 하는 지금 거야. 와서 지우는 거는 조금 지금 와서 그런 요구가 많잖아요. 뭐 사극에서 무슨 뭐
뭐 계급이 나온다, 노비가 나온다, 뭐 불편하다. 그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똑같은 그건 거죠. 말이 안 되는 역사를 거잖아요. 다못 보는 건데. 예,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HBO는 그러네. 넷플릭스처럼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 많은 그 영화나 그런 걸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넷플릭스처럼 크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브리저튼이라는 시리즈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타 1위거든요. 외화 중에서는. 근데 그게 왜 1위냐면 브리저튼이라는 게 그 예전에 영국 왕실의 상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때쯤에 결혼 정년기에 된 처자들이 어떻게 짝짓기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짝짓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위로 나오나요?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네네. 굉장히 거의 포르노급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아주 정도거든요. 아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네. 거기에서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그 영국 왕실의 여왕이 흑인이에요. 오. 그러니까 이거는 최근에 그런 어떤 트렌드를 반영을 한 거지. 근데 그 흑인 여왕이 나옴으로써 몰입을 완전히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 상황이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억지로 우겨서 넣은 거잖아요. 그 캐릭터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막 엄청 고위직의 흑인 뭐 신사가 나온다거나 고위의 백작이 흑인이라던가.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거를 경험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책에서. 책에서도 원래 역사에도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거. 분명 신화로 흑인이 나와도 어색해 보일 텐데. 그러니까 신화도 어색한 마당에 여왕이 딱 흑인으로 나오니까 이거는 좀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역사조차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다. 우리나라도 치면은 이제 조선의 왕이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 청년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왜냐면 다문화를 존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사또가 내 말이 인연, 안 되잖아요. 사또가 내 인연? 그런데 내 인연? 뭐 지금 여성비야? 뭐 이런 뭐 그렇게 되는 요즘은 그런 이제 색깔에 대해서 그런 논의도 있는데 너무 나가면은 굉장히 오히려 반감만 사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소재로 써봤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오늘 네버엔딩 스토리 주제는 파란색 대 빨간색. 그래서 뭐 파란색 얘기도 나오고 뭐 빨간색 얘기도 그리고 또 색깔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2월 달인데 이제 여러분들 설날 또 즐겁게 잘 보내시고 또 저희는 이제 설 지나고 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또 만나겠습니다. 근데 우리 새날의 색깔은 다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새날의 색깔은 파란색입니다. 뭔가 파란색이 주는 이 백신도 약간 파란색으로 탁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정치적인 또는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정보를 아주 산뜻하고 깔끔하고 맑게 제공하는 우리 새가 날아든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네버엔딩 스토리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